예, 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정확히 103분, 1시간 43분의 탄핵 심리를 마치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그 종로 헌법재판소를 출발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직은 서울구치소에 도착하지 않은 듯한데요. 앞서는 교통 통제를 받으면서 단 23분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종로 헌법재판소까지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약 1시간 정도인가요? 헌법재판소에 머물다가 바로 지금 만나보는 속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변론이 종료돼 뒤에도 1시간 정도 헌법재판소에 머물다가 이동을 했고 조금 전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기일에 준비할 것 등을 대해서 1시간 정도 논의했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인데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 여러 경찰버스도 있고요. 잠시 뒤면 아마 도착을 할 테니까 바로 현장 연결해서 대통령이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대로 대통령 대리인단 피청구인이 있고요. 탄핵심판 당사자 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기 반대로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이 있고 여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었죠. 여기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녹화가 아니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려 49일 만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일 이후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 정리를 한 다음에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피청구인인 본인께서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이 핵심 메시지 먼저 짚어보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네. 아무래도 대통령의 49일 만에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 혹은 의상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 다 관심사였는데 특히 빨간 넥타이 이 계엄 정국의 고비 때마다 맸던 의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빨간 넥타이는 결단의 넥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 국민의힘 색깔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런 색깔들을 매는데 남자들이 보통 이제 넥타이를 고를 때 오늘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자신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 아마 고려해서 상당히 고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 빨간 넥타이를 맸다는 것은 본인의 이제 이 매일매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것도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어떤 결의, 특히 이제 본인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철들고부터 계속 자유민주주의자로 이제 본인은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 대통령의 모든 연설에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남의 어떤 자유를 이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자유를 어쩌면 중단하는, 제한하는 게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충분한 이유와 그 법적 절차와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이 부분, 즉 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법률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 소추인 측에서는 그런 자유를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아마 이런 그 관점에서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잠깐 나왔지만 지난달 7일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나흘 뒤의 메시지 혹은 12일 저 이제 낮에 했던 메시지는 이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얘기고 오늘입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비교적 살이 빠졌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만 오늘 현장에서 본 기자들의 얘기로는 전과 비슷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전언을 통한 해석도 있어서요. 앞에 좀 만나봤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최진정 변호사님. 내가 철들고 나서 공직 생활을 쭉 검사 생활 20, 30년 하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변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는 헌법 수호 의지가 확실하다. 이 한마디로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서 그 사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는 확실하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 내가 철든 때로부터 공직 30년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이번에 그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 하는 것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도 매번 가급적 가능하다고 하면 변론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다른 어떤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나는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확실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의 어떤 그 출석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변호사로서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여기 이 사건 내용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본인이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다는 취지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탄핵 절차는 여러 가지 절차 중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청구인의 어떻게 보면 절차 진행권, 절차 참여권, 한마디로 적법 절차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반대 신문권 보장입니다. 마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형사 사건에 유동규와 같은 본인의 측근들에 대해서 직접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 본인이 사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재판장님과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단 이 국회의 어떤 질문에 내가 직접 대응하고 나아가 본인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직접 반대 신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님의 어떤 그 3자 대질 신문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관점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런 얘기를 봤을 때 내가 제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씀을 듣지만 나도 반대 신문 기회를 주고 나에게도 물어달라. 어떻게 보면 재판정에서 실질적인 나의 투쟁이 법정 투쟁이 오늘 시작된 것을 선포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크게 한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앞서 저희가 준비했던 헌법재판소 내 대심판정 구조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화면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 물어본 거잖아요. 발언대 나와서 재판관석에서 탄핵 심판 당사자가 이제 2시에 시작할 게 바로 본인이 첫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김진욱 대변인 자유민주체제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나는 공직생활 철들고 나서 이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 저게 오늘 어찌 보면
크게 보면 핵심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저걸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렇게 그 신념이었다라는 분이 그 국회가 귀찮다고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독재를 꿈꾸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 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민주주의가 뭘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우리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귀찮다고 느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인데 이런 분에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갖고 살아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뭐 탄핵 시계와 수사 시계, 공수처의 수사 시계, 탄핵 심판 시계는 별개로 돌아가는데 아마 윤 대통령 생각에는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을 때는 형사사건도 본인에게 좋지 못하게 흘러가니까 일단 공수처는 패싱하고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저 자신이고 앞으로도 자주 출석하겠다는 취지를 그래서 내비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그날 밤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전에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고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업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같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유치 추적을 요청한 주요 인사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보니까 위원장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있었잖아요. 예. 경찰청장 대표는요. 그게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한 명 추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보신 그대로였어요. 12월 내내 이 계엄의 핵심 당사자들인 국정원, 특전사, 경찰 다 끄집어내라. 뭐 문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윤 대통령 측의 얘기. 이도학 의원님. 네. 한동훈, 우원식, 법조인 등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특히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가짜정보라고 황당해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말 자체가 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황당하게 느낄 텐데요. 저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충실히 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한 사람만 저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명, 3명, 4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복수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국정원의 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인물을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 몇 사람을 적다가 이게 너무 얼토당토안해서 적다가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신 바대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도 한 사람을 막판에 다시 또 전화가 와서 추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추가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들도요.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본인의 잘못을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걸 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입을 맞출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복수로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과연 대통령의 말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것인가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취지예요. 여당 대표, 국회의장 체포 지시한 적도 없고 특히 뭐 한동훈 대표 쏴라. 사살은 터무니없는 가짜 정보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제가 여러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주요 정치인들 체포 지시했고 계엄 직후 국회 가면 죽는다. PC나라 전화 받았다. 그럼 이 얘기가 한동훈 대표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고 당신 위험하니까 피해라는 지시가 대통령이 직접 안 했다는 거라는 게 오늘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때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가서 그냥 있다가 잠시 겁만 주다가 이 해제 요구가 있으니까 철수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즉 윤 대통령을 직접 비아폰으로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주장은 전부 다 허위 진술이 되는 겁니다. 조지호 청장이나 곽종건 특전사령관이나 등등의 했던 이야기, 홍장원 1차장 비롯해서 다 이 사람들이 뭔가 짜고 지금 대통령을 뭔가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지금 대표도 본인도 지금 이 뭔가 빨리 국회 가지 마라라고 했던 이 모처로 붙은 전화도 이 진술 자체도 거짓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대통령의 저 진술은 우려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23일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자들이 다 이제 증인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은 바로 이 본인이 함께했던 부하들과 이제는 다퉈야 돼요.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 진술에 대해서. 예. 내가 지시한 적 없잖아. 아니요, 지시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주장을 지금 어떤 보면 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윤 대통령만, 윤 대통령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그랬지만 본인은 체포하라 지시도 안 하고 국회에 들어가는 지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 가서 그냥 겁만 주고 그냥 처리하니까 왔다는 건데 비상계엄이 그런 겁니까? 아니 비상계엄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과연 윤 대통령이 지금 저 진술이 얼마나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글쎄요, 이 진정성이 있었을까? 이런 면에서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매일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다음 있을 회기 때마다 그러면 매일 본인의 부하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시작될 건데 그러면 항상 이 사람들과 진술을 대립하고 다퉈야 되는데 더군다나 증거까지 있어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받았던 쪽지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자기가 잠시 잠시 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 나와서 나는 뭘 했는지에 대한 이 의문부터 저는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참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보면 너무나 좀 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달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